뭐 됐습니다. 그 정도는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비과세 근로소득 밑줄 쫙 별표 땡. 비과세. 자, 총급여에서 저 총급여는 뭐냐면은 자, 회사로부터 형식이나 명칭을 불구하고 여부에 상관없이 받았죠. 그거는 근로소득입니다. 그건 근로소득이고요. 자, 이걸 우리는 총급여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만약에 이 안에 비과세 근로소득이 있다. 요거는 빼줘야 돼. 비과세가 있으면 빼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비과세. 비과세. 이건 비과세가 무슨 말이죠? 이거는 과세 안 할게 이런 뜻이죠. 과세를 안 한다. 비과세. 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먼저 실비변상적 급여 밑줄 쫙. 실비변상적 급여 밑줄 쫙. 자, 실비변상적 급여라는 게 뭐냐면은 그 대표적인 게 니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니은에 보면은 종업원 밑줄 보세요. 종업원의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을 밑줄. 그 옆에 직접 운전하여 밑줄. 그 다음에 그 옆에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밑줄. 그래가지고 그 밑에 월 20만원 이내에 자가운전 보조금 밑줄 했고 그 자가운전 보조금에다가 별표를 딱 쳐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내가 별표를 3개를 칠 겁니다. 그 3개는 외워야 돼. 그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예를 들어서 이거죠. 자, 회사에 가면은 요즘은 직원들이 차가 많죠, 그죠? 웬만한 차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회사 안에서는 업무용, 영업용 차가 한정되어 있겠죠. 자, 직원들이 회사차 끌고 갔어. 그런데 직원 하나가 영업 나가 있는데 차가 없어. 근데 자기 차가 있는 거야. 그럼 자기 차 끌고 가서 업무에 이용을 하는 거죠. 그겁니다. 자, 그런 직원들을 위해서 기름값을 줘야 되는데 기름값 주려면 귀찮거든. 그냥 한 달 20만원 월급에 넣어서 주는 거야. 월급에 딱 넣어서 주는 거야. 그게 자가운전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월 20만원까지 주는데 20만원 월급에서 넣어서 주는데 실제로 그건 뭐야? 그거는 과세하면 안 되죠. 왜? 기름값으로 다 썼을 거잖아. 썼는지 안 썼는지는 잘 모르죠. 그러나 기름값으로 다 썼을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걸 실비변상적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야? 20만원 줬는데 그게 기름값으로 경비 상당액으로 이미 지출이 됐을 거야 라고 보는 거야. 그런 걸 실비변상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저게 어디죠? 저 명지 이쪽에 있죠. 부산 안에 있는 이런 공장들이 대부분이 저 명지 저쪽으로 다 밖으로 나갔죠. 다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옛날에는 부산 시내 안에 다 들어와 가지고 그 서면 위에 그 똥천강, 수영강 뭐 그런 거 옛날에 그런 거 많았죠. 그 장림에 그 강들이 전부 다 썩은 강들, 그죠? 폐수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제 그 공장들이 다 명지 쪽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 환경은 좋아졌는데, 그죠? 환경은 좋아졌는데, 근데 직원들이 그걸로 출퇴근하는 게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명지에서 자가운전 보조금 50만원, 60만원 막 이래 줍니다. 50만원, 60만원 줍니다. 왜? 그래 안 하면은 그 멀어서 회사를 못 갈 수도 있죠, 그죠? 예, 그런 건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50만원 줬어. 그럼 30만원은 과세라는 뜻입니다. 30만원은 과세, 20만원은 비과세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 자가운전 보조금이 비과세가 되기 위한 요건이 그 자동차 명의가 그 종업원의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또는 요즘은 렌트, 리스 이런 거 많이 하죠. 그죠? 그러니까 소유나 임차했던 차, 종업원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운전해야 돼. 회사 업무에 사용해야 돼.
근데 이걸 국가가 어떻게 알아? 그죠? 예. 다 관리 감독하기 힘들죠, 그죠? 그거를 여비 대신에 월급에다가 20만 원을 넣어줍니다. 그걸 자가운전 보조금. 그 비과세가 되기 위한 요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20만 원 받고 나중에 월말 돼가지고 기름값을 또 따로 받았다. 유류대를. 그러면 받은 20만 원 과세가 됩니다. 유류대 받으면 과세입니다. 자, 다시 자가운전 보조금이 비과세가 되기 위한 요건,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회사 업무에 이용해야 되고, 만약에 업무 이용 안 하면 과세입니다. 근데 국가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럼 회사가 비과세 잡아주는 거죠.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그 다음에 유류대를 따로 받으면 안 된다. 따로 받으면 과세.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억 보세요. 그 일직, 숙직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일직, 숙직. 아직까지 일직, 숙직 쓰는 데가 있죠. 요즘은 캡스 때문에 일직, 숙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일직, 숙직 쓰는 회사들이 있죠. 어디냐면은 버스 회사 있죠. 버스 회사. 버스 저 종점 가면은 버스 회사죠. 버스 종점이 버스 회사입니다. 거기 가면은 밤 되면 불이 환하게 켜지가 있습니다. 왜? 자동차들이 드러나 있죠. 바깥에 다 드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자동차에다가 해를 가할 수 있죠. 옛날에 IMF 터졌을 때 자동차 차 바퀴 빼가고 예전에 막 그런 걸 많았죠. 그죠? 학교 앞에 그 교문 떼가고 그때 힘들어가지고 그죠?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거 이제 지킨다고 아직까지 그런 데는 일직, 숙직 쓰고 있죠. 자, 일직, 숙직 쓰면 돈 줍니다. 예, 돈 주는데 많이 주는 건 아니야. 많이 주는 건 아니고 하루 일당 안 되게 줍니다. 예, 그런 걸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은 비과세야. 그 다음 D끝 보겠습니다. 교육기관과 이에 준하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밑줄 보세요. 월 20만 원 이내의 연구 보조비 또는 연구 활동비. 밑줄만 끊어오세요. 별표는 치지 마세요. 별표 친기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는 한 1, 2년 전에 한번 출제되긴 출제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거. 우리 대학 교수들 있죠, 그죠? 연구 보조비 20만 원까지는 비과세다. 초과되면 과세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의 방송통신, 신문사 등의 기자들이 받는 취재수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고요. 미음의 선원법에서 선원들이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성선수당 비과세고요. 비업의 군인이 받는 각종 위험수당,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들이 받는 한정근무수당, 항공수당, 화재 진화수당 이런 것들 비과세입니다. 예, 불 끌어 다니고 막 이래 하죠, 그죠? 그 다음에 헬기 타고 불 끌어 다니고 굉장히 위험하죠. 예. 우리나라가 헬리콥터를 만드는 나라인데 그런 119들이 쓰는 그 헬리콥터는 다 옛날 헬리콥터 쓰고 있습니다. 또라이죠. 예. 그런 거 색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받는 수당 전부 다 비과세. 시옷에 월 20만 원 이내의 벽지수당 저 산 꼭대기에 또는 저 섬에 그죠? 한전 직원이나 그죠? 이런 사람들이 그런 데에서 벽지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죠. 한전 직원들 또는 KT 직원들 많습니다. 벽지수당 20만 원까지 비과세. 제복, 제모, 재화, 작업복. 이거 이제 우리 경찰을 생각하면 되죠, 그죠? 제복, 제모. 이거 돈으로 주죠. 옷 사입으라고, 구두 사신으라고 돈으로 주면 그 돈 비과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형의 수도권 외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예전에 세종시, 그죠? 예, 세종시. 예, 20만 원까지 그 이전 비용 주면은 비과세다. 그 다음에 지어세 근로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재해로 인해서 받은 돈, 그 다음에 치옷에 종교활동비, 우리 목사, 그죠? 그 다음에 스님들 받는 거, 여기에 비과세에 딱 올라와 있죠. 이게 이제 왜 여기 왔느냐? 여기서 이제 어디로 넘어간다? 왼쪽으로 이제 과세로 넘어갈 겁니다. 이게 이제 작업하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는 뭐다? 비과세다. 그 다음 복리후생적 급여에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니은 받고요.
그 뒤끝에 보면은 그 단체 보장 환급부 보장성 보험에서 70만 원까지는 비과세다 이런 뜻입니다. 초과되면 과세다. 나머지는 됐습니다. 그다음 맨 밑에 자 밑줄 보세요.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밑줄. 생산직 근로자라는 조건이 있죠. 아직 내가 별표는 안 쳤죠? 별표 챙기 중요한 겁니다. 자, 아직 별표는 안 쳤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자, 연장은 뭐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근로계약이 9시부터 6시까지가 근로계약이야. 그런데 6시 딱 끝나가는데 야 오늘 9시까지 잔업 그러면 그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있죠? 그걸 우리는 연장 근로 시간이다. 그래가지고 1.5배 그죠? 기본 1.5배입니다. 기본 1.5배. 그 이거는 이제 노조하고 타입을 해서 2배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 없으면 1.5배입니다. 그런데 생산직 근로자라는 조건이 딱 정해져가 있죠. 그 다음에 야간근로는 10시 이후에 근무하면 야간근로가 됩니다. 역시 1.5배. 휴일 근로 빨간 날이죠. 노는 날 놓으면 1.5배. 자, 근데 2배 주는 휴일이 있죠. 그죠? 5월 1일. 그죠? 노동절 또는 회사 창립 기념일 그때는 곱하기 2배입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2배니까 회사 입장에서 뭐야? 무조건 노는 거야. 그때 일하면 남는 거 없다 이래 보는 거죠. 그때 되면 무조건 노는 거죠. 자, 그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밑에 밑줄 보세요. 직전연도 총급여 3천만 원 이하 밑줄. 그런데 이제 이런 조건이 있죠. 이런 생산직 근로자가 3천만 원 이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알죠? 생산직 근로자는 3천만 원 이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 3천만 원 초과됩니다. 그러면 이 말이죠.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다 과세야 이래 봐도 무방하다. 왜? 3천만 원 이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월정급여 210만 원 이하 밑줄. 월정급여 210만 원 이하.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월정급여가 뭐야? 월정급여라는 것은 매월 일정하게 받는다 이런 뜻이죠. 매월 일정하게 받는 거. 총급여에서 실비 변상적인 거는 빼고, 알죠? 총급여 안에 실비가 있다. 그거는 원래 비과세죠. 예, 걔 빼고. 그 다음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빼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빼고, 그 다음에 상여 빼고. 이러면 월정급여가 됩니다. 상여는 보너스죠. 보너스는 월정급여 아니잖아요. 그죠? 보너스는 만약 이렇게 되면 월정급여입니다. 상여를 나누기 12일 해가지고 총급여에 넣어주죠. 월급에. 그러면 그거는 월정급여. 근데 대부분이 상여는 따로 주죠. 상여는 따로 줍니다. 뭐 설 추석 때 석 달에 한 번, 넉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주죠. 그래서 얘들은 월정급여가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알죠? 시험에 안 나옵니다.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 월정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그 뒤에 밑줄 보세요. 생산직 근로자 밑줄. 그 밑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밑줄은 비과세다. 얼마까지? 한도 242페이지 보세요. 242페이지 기억에 보면 240만 원 이내 금액 있죠? 밑줄 쫙.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이리 되죠. 자, 직전연도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이고 월정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연간 240만 원까지는 비과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별표 안 쳤죠? 별표 안 쳤습니다. 자, 그 밑에 4번에 보세요. 학자금. 학자금이 이제 회사에서 일한 거죠. 자, 가서 공부하고 와. 가서 회계 배우와. 막 이런 거 많습니다. 그 돈 주고. 예, 그런 거 말합니다. 그 밑에 뭐 그런 조건이 있다.
업무와 관련된 교육 훈련 일것 나와 있죠. 됐습니다. 그 다음 5번에 보세요. 그게 5번에 식사 및 식사대에 되어 있죠. 자, 니은에 보세요. 식사 및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만든 밑줄 보세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밑줄, 그 식사대에다가 별표 땡 치세요. 자, 별표 또 나왔습니다. 월 20만원, 이건 중요한 거 아니야. 식사대, 식대, 별표 지금 두 번째 나왔죠? 앞에서 자가운전 보조금이 나왔었습니다. 그럼 자가운전 보조금이 비과세가 되기 위한 요건,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회사 업무에 이용해야 되고 유류대 받으면 과세야 20만원까지 그랬죠? 식사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만약에 30만원 받으면 20만원 비과세, 10만원 과세. 그런데 만약에 밥을 먹었다 그러면 과세야. 급식 받으면 과세입니다. 그게 나와 있죠.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은 급식 받으면 과세. 그런데 국가가 어떻게 알아 그걸? 그죠? 국가가 어떻게 알아? 20만원까지 비과세. 중요한 겁니다. 왜 별표를 치냐면은 이 별표 친 것들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얘들은 과세가 될 수도 있고 비과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표 친 겁니다. 그 얘들만 알면은 사실은 다 해결됩니다. 식대에 밥 먹으면 과세. 그 다음 6번은 뭐 이건 신경 안 써도 되죠. 회사가 4대보험 50% 내주죠. 그거는 근로소득 아닙니다. 그건 근로소득 아니야. 그러니까 6번은 볼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기타 비과세 기억 보세요. 기억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밑줄 보세요. 6세 이하의 자녀 밑줄. 그래서 그 밑에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밑줄. 그래서 기억 앞에다가 적으세요. 기억 앞에다가 뭐라고 적느냐? 육아수당이라 적으세요. 육아수당이라 적고 별표 딱 칩니다. 이제 별표 세 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별표 세 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육아수당. 자, 육아수당은 조건이 뭐 6세 이하의 자녀입니다. 6세 이하의 자녀. 자, 여기서 6세 이하죠. 그죠? 6세. 이 나이 어떻게 구합니까? 나이 어떻게 구하냐면은 기속년 빼기 생년입니다. 그러면 세법상 나이입니다. 세법상의 나이가 됩니다. 여기 6세가 됩니다. 기속년 빼기 생년. 기속년,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여기서 배우고 만약에 회사에 갔어. 자 그런데 연말정산은 언제 하느냐? 내년 2월달 하겠죠. 그럼 내년 2월달 25년도에 하겠죠. 그죠? 25년도에 연말정산 할 거거든. 그럼 기속년은 2024죠. 2024년 거를 연말정산 하겠죠? 그게 기속년입니다. 그 여기다가 곱하기 생년을, 여기서 생년을 갖다가 빼면 나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몇 년생이죠? 6세가 되려면 6 빼면 되죠. 2018. 이러면 6이죠. 그럼 2018년 이후생이죠. 이후생. 그래야 6세 이하가 되죠. 만약에 7살이야. 그러면 7살인데 육아수당 받았죠? 받으면 땡큐죠? 예. 받으면 과세. 과세. 예. 요거 기속년 빼기 생년입니다. 육아수당. 중요한 거. 자 그러면 별표 세 가지 다 나왔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육아수당. 요 세 가지 다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거는 이제 그냥 훑어 보면 됩니다. 니은해 보겠습니다. 국외 또는 북한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중 월 100만원 밑줄 보세요. 월 100만원 밑줄. 그 다음에 저 끝에 선박 또는 국외 건설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 감리 업무 포함 받는 보수 월. 그럼 그게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300이라 되어 있습니까? 500으로 고치세요. 그럼 500만 원으로 고치세요. 요번에 바뀌었습니다. 그게 이제 100만 원, 300만 원인데 100만 원, 500만 원으로 이걸 그 니은 앞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니은 앞에다가 국외 근로 소득, 국외 근로 수당, 국외 근로 수당. 수당이라 하면 안 되겠구나. 국외 근로 소득이라 했는데. 국외 근로 소득. 국외 근로 소득이라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있죠? 예, 외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그거 뭐죠? 외항 선박. 그러니까 예, 부산에서 컨테이너 싣고 저쪽에 이제 외국으로 나가죠. 외국 택배잖아, 수출. 그죠? 저 중국, 그죠? 일본, 중국 거쳐가지고 동남아시아 쪽으로 해가지고, 그죠? 쭉 돕니다. 그리고 유럽 갔다가 가면서 또 어떻게 해야 돼? 수입되고 또 싣고 오죠. 그래서 한 바퀴 삥 돌다 오면은 한국 들어오면 거의 1년 넘습니다. 그 안에 보면 직원들 많죠? 걔들 500만 원까지 비과세요. 500만 원까지 비과세다. 그 다음에 어선, 그죠? 원양어선, 원양어선. 저 태평양 가가지고 참치잡이배 있죠? 참치잡이배. 거기 가가지고 갔다 오면은 역시 1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 월급보다 500만 원까지 비과세요. 그 다음에 저게 그 중동 지역 가가지고 국외 건설 노동자들 있죠. 예, 국외 건설 노동자들. 예, 그 실제 노동자들은 현지인들을 많이 쓰고 거기에 보면 이제 작업 반장들 있죠. 반장들이나 그 높은 사람들은 국내 사람들이 많이 가죠. 가가지고 거기서 일을 감독하고 일을 시키고 이래가지고 감리하고 그런 사람들 500만 원까지 비과세다 이런 뜻이. 국외 근로소득입니다. 그런데 100만 원짜리는 북한 이제 없죠. 우리 앞에 우리 개성공단 있었죠, 그죠? 그 개성공단 그 사람들 이제 우리 지금 이제 막혀버렸죠. 막혀버렸습니다. 그 서울에 가면은 북한 들어가는 버스 정류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모이면 거기서 버스 타고 북으로 넘어가죠. 넘어가서 끝나면 버스 타고 또 나오고. 자, 그때는 100만 원까지 비과세였죠. 이제는 없지만. 자, 그 다음에 뒷끝에 고용보험 다른 자 밑줄 보세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 육아기 근로자 단축급여, 그죠? 전부 다 뭐죠? 육아죠. 실업급여 앤드 그 뒤에 육아입니다. 육아. 전부 다 비과세죠. 실업급여 그 얼마 받는다고 그죠? 그 전부 다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휴직, 육아에 관련됐다 무조건 비과세입니다. 육아에 관련되면 무조건 비과세. 그 다음에 리얼에 근로대학생 있죠? 예, 근로장학생 대학교에 걔들이 받는 거 장학금 비과세다. 미음에 직무 발명 보상금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게 연 500만 원 돼 있죠. 그 연 700만 원으로 바꿔주세요. 연 700만 원까지 비과세다. 자, 이런 아까 왼쪽에 240페이지 다시 보세요. 그 240페이지는 이거죠. 명칭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받으면 총급여입니다. 총급여. 알죠? 총급여고요. 총급여라고 거기에 비과세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빼야 된다. 비과세가 있으면 빼라 이런 뜻이에요. 회사로부터 받으면 급여. 그런데 거기에 비과세가 있으면 빼라. 자, 요 이제 방금 비과세가 끝이 났는데요. 비과세에서 중요한 거 세 가지.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육아수당. 자, 요 세 가지는 외워야 됩니다. 자,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회사 업무에 사용해야 되고, 그렇죠? 문제는 유류대 받으면 과세야. 식대 밥 먹으면 과세야. 급식 받으면. 육아수당 6세 이하일 경우만 비과세죠. 여러분
내가 나중에 요거 설명할 때 이랍니다. 여러분들은 아는 건 비과세이기 때문에 아는 거야. 과세는 우리가 공부 안 했죠. 나머지는 다 과세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럼 그게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 세 가지만 기억해도 된다. 자, 됐습니다. 자, 되죠? 자, 몸 좀 푸세요.